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시간 시사법정 출발합니다. 오늘도 신유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340억대 횡령,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 이어서 어제 2심 선고가 났습니다. 중형이 나왔다고요? 네네. 네, 1심에서는 이제 뇌물과 횡령 총 이제 징역형이 15년이 나왔는데 네. 이 부분에서 징역형 부분에서 2년이 추가돼서 17년형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횡령 액수가 조금 5억 추가됐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됐고요. 그래서 뇌물 액수가 총 94억 원 정도 네. 됐습니다. 어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삼성 관련해서 이 뇌물 그리고 다스는 누구 거냐 뭐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네. 이 소송이 길다면 길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느냐에 대한 또 의혹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삼성 뇌물죄 부분에서는 27억 원이 1심보다 추가됐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대통령이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데 이런 뇌물 이렇게 받지 말라고 관리 감독할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은밀한 방법으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받아왔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네. 중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끝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 예. 뭐 이런 취지로만 얘기를 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어제 선고로 네. 지금 파기환송심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연관성도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연관성이 좀 있을 텐데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은 주로 이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당시 뭐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취재가 되고 그런데 뭐 삼성 측에서는 굉장히 뭐 전방위적으로 뭐 지금 사실은 뇌물 X가 이 사건에서도 8억이 늘어났는데 8억 9억 정도 늘어났는데 네. 2년이 형량이 실형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뇌물 X가 지금 30억 가량이 늘어나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실형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뭐 예측을 할 수 있겠죠. 1심 선고 나오고 나서 구속 중이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네.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밖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번엔 또 보석이 유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2심 선고 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 보석이 됐을 때 네. 이 보석이 뭐 고령인 점 뭐 아니면 이런 뭐 질병을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고 있었고 네.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사실은 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법원의 어떤 결정이 있었던 것이지 네. 단순히 뭐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보석이 된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 기간이 항소심에서 6개월이 모두 만료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줬던 것이고 네. 이제 다시 항소심에서 선고가 났기 때문에 다시 구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된 것이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보석을 좀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할 수는 있지만 이 보석이라는 것이 워낙에 당초에 됐을 때 당시에도 그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내렸기 때문에 네. 그냥 고령인 점에 대해서는 아니면은 뭐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석 신청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이 17년이라는 징역형을 너무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서 받아들여주기 어렵죠. 상고하겠죠? 네, 상고한다고 법원 이미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뭐 허탈해한다라고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고생했다 갈게라고 하면서 갔다고 하는데 네.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바로 법정 구속을 좀 예측했을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뭐 이미 전 대통령이라서 보석이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최악의 상황을 예측한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번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다는 얘기가 좀 그러게요.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시사법정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또 판단도 짚어보겠습니다. 면허 없이 여객 운수 사업을 했다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재판부가 타다 영업은 사실상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나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이 너무 일찍 기소했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새로 법령이 이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런 네. 것에 대해서 검찰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뭐 기소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고 검찰 측에서는 뭐 충분히 고발인 측, 택시 업체 측과 그리고 이제 피고인 측을 모두 입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기소를 했다라고 네. 했는데 예. 법원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이게 현행 법에서 완벽하게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사실상 타다금지법이라는 속칭 타다금지법이라는 그 법이 뭐 상정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그 죄형 법정주에 따라서 현행 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타다가 처음에 이런 취지로 이제 운행을 하겠다라고 국토교통부에 회신을 물어봤을 때 국토교통부에서는 운행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줬고 이 여객운수사업법이 11인승에서 15인승 이 11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그 운전자를 같이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즉 그 기본 택시랑은 다르잖아요. 타다는 11인승 이상 카니발로 영업을 하는 것이고 택시는 이제 승용차로 영업을 하는 것인데 그 운전자를 이제 같이 알선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과연 택시 불법 콜택시인가 아니면은 단기 렌터카인가. 근데 법원은 단기 렌터카로 볼 수 있다. 이게 검찰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단기 렌터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운행 구간별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택시 미터기와 비슷하다. 이거는 명백한 택시 영업을 했다는 증거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다 분단위로 끊어서 영업을 하는 방식이 반드시 택시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렌터카로 인정을 한 거죠. 그 부분인데 뭐 법적인 사각지대라든가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존재를 할 수 있고 물론 고소 고발이 이제 택시 관련 단체에서 제기가 됐지만 검찰이 좀 성급하게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부분이고 사실상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11인승에서 이상 차량이라도 지금 현행처럼 타다가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목적, 애초에 목적했던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해서 발의가 되었고 법안이 이미 국회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 관광 목적이라는 거 어떻게 보냐면은 시간 제한을 뒀어요. 우선 단기 초단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6시간 이상. 그리고 운행 장소도 뭐 일단 탑승하는 것, 하차하는 곳이 뭐 항만이나 공항 이렇게 제한을 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관광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택시랑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중인데 검찰에서는 우선 기소를 한 것이죠. 예. 만약에 이번에 지금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검찰이 항소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에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건 항상 하는 얘기고 신중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새로운 21대 국회가 생기고 이 타다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건 어떻게 돼요? 사실 형사처벌은 소급 입법으로 그러니까 법을 지금 만들어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아마도 그 이후에는 뭐 법이 생긴다면 그 법에 따라서 영업 방식이 많이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타다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지금 타다에서는 지금 투자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투자를 더 받고 더 크게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지금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 여부에 따라서 그 상생의 방안을 좀 더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타다가 이런 서비스를 좀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뭐 다양한 새로운 또 약간의 맞습니다. 틈새를 이용한 네. 이런 형태의 영업이 또 있다면서요? 네, 타다도 있고 그리고 파파도 있고 아이고. 뭐 좀 다른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카카오티, 벤티 뭐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택시 면허를 아예 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국회에서도 타다의 경우에도 택시 면허를 딴 상태 취득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죠. 알겠습니다. 상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사법정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